자, 일단 파동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있고요. 파동이다 라고 하시면, 아이고 뭐야, 파동이다 라고 하시면 어떤 곳에서 진동이 생겨, 그리고 그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거 이야기할 거예요. 진동이 어디서 생겼어. 그게 퍼져나갈 때 우리가 그걸 파동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럼 요 파동이라는 거 어딘가에서 생겼다고 했죠? 한 곳에서 생길 거야. 그 생긴 지점을 우리가 파원이라고 부르고요. 파원 하시면 시작되는 지점인 거야.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 뭐 근원이다 라고 하면, 근원 아니면 뭐 발원지다 라고 하면 거기 시작됐다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파원이다 라고 하면 파동이 거기서 시작된 곳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파동이라는 거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파동이라는 건 혼자서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타고 움직여 나갈 거거든? 누가 전달을 해줄 거야. 그래서 그 전달해주는 물질을 우리가 매질이라고 불러요. 파원이랑 매질이라는 단어 둘 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꼭. 파원이다 라고 하면 파동이 시작되는 곳이다 해서 파원이라고 부르고요. 매질은 그 파동이 퍼져나가려면 그 매개체가 필요한 거야. 그걸 우리가 매질이다, 그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물결파다 라고 하시면 뭐 파도 같은 것들 있죠. 물결파 하시면 매질이 물인 거야. 물결을 타고 파동이 움직여요. 출렁출렁해요. 뭘 타고 움직여? 물을 타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파동은 물결파, 매질은 물이다. 소리 같은 거 내가 지금 이야기할 때 이 공기가 떨리면서 파동이 일어나면서 여러분한테 퍼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도 파동의 일종이고 공기라는 매질을 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지진 나는 거.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만 지진이 나는 게 아니에요.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 있고 진원이 있고 그 주변으로 퍼져나가서 여러 곳들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지진파도 파동의 한 종류이고, 매질이다 라고 하면 땅을 타고 이동하는 거죠. 땅이 흔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용수철 파동 하시면 용수철 이렇게 흔드는 거 이야기할 건데, 용수철 파동은 매질, 용수철 타고 움직이는 거죠. 오케이? 자, 요게 매질이라는 단어인 거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럼 이 파동이 주위로 퍼져나간다고 했죠. 그 파동을 전달하는 게 매질이라고 했는데, 이 파동이 어떻게 전달되느냐라고 하시면, 파동이 전파될 때 매질은요, 제자리에서 진동해요.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할 거야. 자, 물결파보다 이 용수철 파동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용수철 파동, 용수철 이렇게 내가 쭉 놔두고 리본을 붙여놨어. 그리고 흔든 거야. 위아래로 흔들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런 모형으로 출렁출렁 흔들릴 거야. 거기까지는 상상되시죠? 그쵸? 자, 그런데 이 리본이 같이 움직여요? 아니야. 파동은 내가 여기서 잡고 흔들면 뭔가 움직여서 계속 옆으로 갈 건데, 옆으로 움직이는 모양의 파동이 생길 건데, 리본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야. 리본이 안 움직였다는 건 그 위치에 있던 용수철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용수철 파동에서 용수철이 안 움직였네? 파동이 분명히 진행을 했는데 매질이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죠. 맞아? 그래서 요 용수철의 리본이 위아래로만 진동한다라는 거, 매질이 이동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이쪽으로 이동을 안 했다. 그럼 어떻게 이동했냐? 위아래로 왔다 갔다 진동만 했다. 이동하지 않는다, 혹시 형광펜을 치셨다면 진행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밑줄 그어주시고, 혹시 그냥 밑줄만 그었다면 파동의 진행 방향도 밑줄 그어주시거나 괄호 쳐줄게요. 움직이긴 하는데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거지 옆으로 파동 진행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용수철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물결파의 전달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던 거랑 같을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파도 치는 곳 아니면은 그 물결이 일어난 곳에다가 내가 공을 올려놓고 거기에서 공이 어떻게 움직이나 보면 파도를 따라 이쪽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좀 깊은 바다 쪽에서, 우리 바깥쪽에 이제
완전히 파도 부서지는 구간 말고 안쪽에서 그냥 울렁울렁 하기만 하는 곳에다가 공을 놔두면 공이 이동하지 않고요. 공이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해요. 나중에 뭐 이번 여름에 바다를 가실 일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좀 안쪽에 들어가서 보면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야. 분명 물결파는 이동하고 있는데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매질은 위아래로만 진동하는 거지 옆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 완전 파도 부서지는 부분 말고 그냥 좀 안쪽에서 우리 그냥 튜브 타고 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 우리 튜브 타고 밀려갈 수도 있는데 좀 깊은 바다 쪽으로 가시면 튜브 타고 그 자리로 다시 내려와요. 맞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물결파의 진동은 물을 따라서 이동하는 건데 공은 위아래로만 진동하고 이것도 똑같이 매질은 진행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진동만 한다라는 거 설명해 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 파동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했을 때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에너지 전달해 줄 수도 있고요. 정보 전달해 줄 수도 있어요. 자, 에너지를 전달한다라는 건 예시 보시면 좀 더 쉬운데 파도가 해안의 바위를 부술 수 있어요. 맞아? 부수고 부수다 보면 뭐 돌이 될 거고 돌이 모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걔를 부쉈다라는 건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 그 에너지로 부순 거죠. 일을 한 거지. 맞아? 그래서 파도가 전달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바위가 침식되는 거. 에너지 전달의 예시고 전자레인지나 초음파 같은 것도 있어요.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기파라는 파동을 발생시켜서 그 안에 있는 분자들을 진동시켜요. 그래서 따뜻해지죠? 맞아요? 그러면 여긴 에너지가 전달된 거 맞아. 그쵸? 자, 그 다음에 초음파 세속술이다라고 하면 옆에 초음파만 있구나. 초음파 세속술이면 초음파라고 하시면 되게 이제 진동수가 되게 높은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엄청 진동수가 높은 진동인데 이 파동 가지고 돌을 부순다는 거야. 돌을 부수려면 그 에너지를 전달해서 부순 거겠죠. 이렇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선 충전도 에너지, 파동 가지고 에너지 전달하는 거랬는데 충전하려면 그 안에 에너지 갖다 주는 거잖아. 에너지 전달하는 예시 맞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정보 전달은 뭐냐? 파동을 분석해서 파원의 변화나 전달 과정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시 보시면 지진파를 분석해서 진원의 위치나 지진의 등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다가 꽂아가지고 전부 다 여기서 어디에서 지진이 발생했는지 알아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지진이 느껴졌다면 그 지진파를 분석을 해보는 거야. 그걸 분석해서 어디서 나타났는지 원래 진원지에서는 지진의 세기가 어땠을지 여기선 진원의 세기가 어떤지 어떤 지진이 일어났는지 이런 걸 파악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보를 얻은 거죠. 이건 에너지가 아니야. 정보죠. 그렇게 정보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초음파 같은 거 태아 초음파 사진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그게 이제 초음파를 쏴서 걔가 돌아오는 시간 보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보는 거거든? 그러면 이 위에서 초음파 세석술은 초음파로 에너지를 전달해서 돌을 부수는 건데 이건 내가 그 정보를 얻고 싶은 거죠. 사진 정보를, 그림 정보를. 맞아? 그래서 이 진단 장치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전달의 예시예요. 그래서 혹시나 헷갈리지 말고 초음파라고 해서 에너지 전달인지 정보 전달인지가 아니야. 초음파 가지고 돌을 쪼갤 건지 아니면 내가 이미지 정보를 얻을 건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군 탐지기 하시면 이것도 초음파 같은 거 가지고 어디에 무리가 어디 있는지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정보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무선 통신도 정보 얻을 수 있는 거죠. 충전하시면 에너지 전달인 거고 통신하시면 정보 얻는 거죠.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예시 찾을 수 있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럼 옆에 좀 보시면 전자기파는 일단 그냥 한 번만 읽어보면 파동의 한 종류로 진공에서도 퍼져나갈 수 있는 거고 빛도 전자기파의 한 종류이고 마이크로파, 전파, 적외선 등이 전자기파이다. 그냥 이런 거 있구나, 이런 단어가 있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질의 진동 방향 찾기는 P점이 매질은 어떻게 진동한다고? 위아래로만 진동한다고 했죠. 지금 파동이 이 상태인데 시간 좀 지나고 보니까 이쪽으로 간 거야. 파동의 진행 방향은 있고요. 내가 알고 싶은 거 매질의 진동 방향이었어. 이 지점에서 P가 아래쪽으로 내려갔죠. 매질은 아래쪽으로 이동했네.
이 지점에서 Q는 위로 올라갔죠? 매질이 위쪽으로 진동했네. 그래서 양옆이 아니라 진행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설명 나와 있는 거고요. 요건 괜찮죠? 그래서 요거 구할 수 있으면 되고, 자, 그다음에 물에 빠진 공과 물결파 있는데 호수 같은데 내가 공을 빠뜨렸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돌을 막 던져요. 그럼 파도가 일어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 파도 타고 공이 올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뭐 물론 조금은 이렇게 밀려올 수도 있긴 해요. 뭐 바람을 맞았든 뭐 운이 좋으면. 근데 실제로는, 이론적으로는 내가 돌을 던지면 파동이 발생해요. 그쵸? 그러면 그 파동은 움직이는 거 맞는데 매질인 물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공이 오지 못하고 공은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할 거다. 오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돌 던진다고 해서 공이 나한테 밀려오지 않는다. 오케이? 요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파동의 요소화 그래프로 이제 넘어갈게요. 파동을 이렇게 그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뭐 대충 그럴 것 같아. 파동이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생각나요. 그 생각 그대로 가지시고 이제 파동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우리 마루랑 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루 하면 꼭대기라는 뜻이거든. 꼭대기, 천장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제일 위쪽을 마루라고 해요. 너네 혹시 아이스크림 중에 호두마루라는 아이스크림 알아요? 그 왜 호두마루인지 알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광고를 계속 했는데 호두 맛의 정점이다 해서 호두마루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맛이 너무, 호두 맛 중에서도 제일 맛있으니까 최고다, 호두 맛의 최고다 해서 호두마루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거든요. 같은 뜻이에요. 제일 꼭대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골이다 라고 하면 여기 우리 골짜기 하시면 안에 들어간 부분이죠. 골이다 라고 하시면 안쪽 부분, 제일 들어간 안쪽 부분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낮은 곳. 마루랑 골 됐죠? 자, 그 다음에 진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헷갈리기 제일 좋은 단어가 진폭이에요. 읽어보시면 진동 중심에서 마루 또는 골까지의 거리인데, 아래쪽에 그림 보시면 진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진폭이라고 해. 그럼 여러분한테 제일 많이 나오는 오답이 뭐냐? 1번이랑 2번 중에 누가 진폭이냐고 묻는단 말이죠. 누가 진폭이라고? 얘가 진폭이라고. 그쵸? 마루부터 골까지가 아니에요. 이 높은 거 물어보는 거 아니고 중심에서 골 혹은 중심에서 마루까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찾아주셔야 되니까 요 진폭이라는 단어 헷갈리지 않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파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파동이 얼마나 긴지 그 거리를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파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혹은 여기 골이 있다면 골부터 골까지도 파장 맞고요. 아니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파장 맞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파장 맞아요. 문제에서 어떤 부분으로 주어져 있든 똑같은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는 곳까지가 파장이거든? 근데 우리가 정의할 때는요, 마루에서 이웃한 마루 혹은 골에서 이웃한 골까지의 거리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마루에서 마루 혹은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 그렇지만 뭐 문제에서 여기 0이고 여기 3cm다 라고 되어 있으면 3cm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마루부터 마루까지는 모르는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진폭이랑 파장 단어까지 됐죠? 그 다음에 저 옆에 주기라는 단어로 가볼 건데, 주기는 매질이 제자리에서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되어 있어요. 얘가 갔다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제자리에서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단위 초 되어 있어요. 주기는. 자, 그 다음에 진동수라고 하시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헤르츠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헤르츠가 진동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는지. 그리고 이 진동수는 주기분의 1로 구할 거고요. 역수관계이다. 이 파란 색깔은 여러분 책에 아마 안 써있죠? 써있니?
안 써있어? 안 써있으면 역수관계다 써주세요. 주기랑 진동수 역수관계이다. 써져 있는 분들은 넘어가시고 안 써있으면 이 파트 써주세요. 써있을 거예요. 여기 역수에만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갔다 오는데 3초 걸리는 파동이 있었다고 해볼게. 예를 들어서 1회 진동하는데 3초가 걸렸다면 1초에는 1회에 3초라면 1초에는 몇 번 움직일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3초라면 3분의 1만큼 가는데 1초 걸렸겠지. 3분의 1만큼 가는데 1초 걸렸고 3분의 1만큼 가는데 1초 걸리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분의 1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주기랑 진동수, 주기는 초예요. 시간이야. 그 다음에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라서 헤르츠라는 단위 이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것도 그래프가 있는데 내가 지금 옆에서 체크해둔 그래프는 위치 거리 그래프예요. 우리 그래프를 보실 땐 항상 X축이랑 Y축을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X축이 다르죠? 오른쪽은 위치 시간 그래프예요. 놓치고 가기 쉬워요. 이게 왜 중요하냐? 위치 거리 그래프에서는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파장이었거든? 가로축이 거리니까 거리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가로축이 시간이죠? 마루에서 마루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뭐라고 한다고? 주기라고 한다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주기고요. 위치 거리 그래프에서는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파장이에요. 나타나는 게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가로축에 거리 써있는지 시간 써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마루에서 마루까지를 주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진폭은 똑같이 알 수 있긴 해요. 위치를 나타낸 거랑 매질의 위치를 나타낸 거랑 진폭은 똑같이 알 수 있고요. 오케이? 자, 그럼 위치 거리 그래프에선 내가 뭘 알 수 있냐? 진폭은 둘 다 일단 알 수 있고요. 거리랑 관련된 파장 알 수 있을 거야. 진폭의 정의가 거리였으니까 거리랑 관련된 거. 그럼 위치 시간 그래프에선 뭐 알 수 있냐? 주기가 시간이었죠? 주기 알 수 있고요.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니까 시간분의 1이네. 시간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진동수 알 수 있는 거고요. 파장은 거리랑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X축에 뭐가 써있는지 꼭 읽어주셔야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을까요? 괜찮아? 내용 어려운 거 있을까요? 괜찮아? 옆에 용수철을 흔드는 조건과 용수철 파동까지 일단 읽어볼 건데 용수철 파동 이렇게 막 흔들어서 만들 거야. 그치? 용수철 파동을 만들 때 자꾸 흔드는 조건에 따라서 파동이 달라진다 되어 있는데 내가 세게 흔든대. 이게 세게 흔드는 거야. 맞아? 힘차게 흔든다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뭐가 바뀔 것 같아? 약하게 흔들 때랑 세게 흔들 때 뭐가 바뀔까? 진폭. 맞아요. 진폭의 크기가 바뀔 거야. 진폭이 달라져요. 세기에 따라서는 진폭이 달라지고요. 세게 흔들면 진폭이 커질 거고요. 약하게 흔들면 진폭이 약해지겠죠. 그 다음에 천천히 흔들 때랑 이렇게 천천히 흔들 때랑 빠르게 흔들 때랑 이번엔 뭐가 달라질까? 파장도 어떻게 돼? 빠르게 흔들면 짧아지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빨리 흔들었으니까 주기랑 진동수도 바뀔 거야. 맞아. 그래서 진동수, 주기, 파장 다 작아지는 거. 작아진 게 아니라 달라지는 거. 요거는 그 빠르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흔드는 빠르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괜찮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문제 볼 건데 자, 일단 파동이 끝나는 지점을 파1이라고 한다. 맞아, 틀려? 뭐라고 해야 돼? 시작하는 지점이죠.
자, 소리나 지진파도 파동의 한 종류이다. 맞죠? 소리의 매질은 뭐야? 지금 우리 이 상태에서 매질이 공기, 지진파는 땅이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물결파의 매질은 물이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공 어디로 움직일까? 잠시 후에.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오겠네. A 지점으로 갈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파동을 이용해 에너지를 전달하는 경우랑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인데 답이 써있어서 여러분 책으로 보시고. 이 중에서 에너지로 전달하는 거 뭐 있어요? 에너지? 기억, 리을, 미음 세 가지 있죠. 맞아요? 전자레인지 뜨겁게 데울 거예요. 에너지죠. 초음파 쇠석술 돌 부술 거니까 에너지고요. 무선 충전할 거니까 에너지야. 그리고 니은이랑 디귿이랑 비읍, 어군에 대한 정보, 통신, 그 다음에 지진파에 대한 정보 전달이죠.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여러분 책으로 한번 보시고 A, B, C, D, E, F, G까지 있네요. 이 중에서 마루가 어떤 거야? 마루? B에 해당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골에 해당하는 거 C고요. 진폭에 해당하는 거가 제일 많이 나오는 오답이고 뭐라고 한다고? 진폭은 F죠. 그 다음에 파장은 E. 자, 그래서 제일 헷갈리는 게 진폭이다. 진폭이라고 하면 요 중심에서 마루까지 혹은 중심에서 골까지예요. 그쵸? G가 진폭이 아니라는 거 제일 중요하니까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0초 동안 40회 진동하는 파동의 주기랑 진동수를 구하래요. 주기는 얼마일까요? 진동수가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1초 동안 몇 번 진동할 것 같아? 1초 동안 20분에 40만큼, 그렇죠. 이만큼. 20초 동안 40회 진동하면 1초에 2번 진동하겠지? 그게 진동수의 정의였죠? 그럼 주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진동수의 역수로 하시면 돼요. 진동수가 주기의 역수였으니까 주기도 진동수의 역수로 구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혹은 이렇게 몇 초랑 몇 회인지 나와 있다면 진동수 구할 때는 초, 시간분의 횟수로 구하실 수 있고요. 주기 구할 때는 횟수분의 초로 구하실 수 있고요. 주기의 단위가 초래매. 그러면 초가 분자에 있어야겠죠? 됐을까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파동의 진폭 구하래요. 진폭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중심부터 마루 혹은 골까지. 그럼 진폭은 얼마야? 2죠. 4 하시면 안 돼요. 2야. 자, 그 다음에 파장은 얼마야? 마루에서 마루까지인데 A가 1이고 B가 5네. 1부터 5까지니까 그렇죠. 4cm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2초래요. 주기는 몇 초라고? 자, A부터 B까지 마루에서 마루까지 가는데 2초 걸렸으면 주기라는 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죠. 한 번 진동하는데 시간 얼마 걸렸다고? 2초 걸렸다고. 답 2초예요, 지금. 진동수가 2분의 1이죠. 0.5.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어렵진 않은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뭐 진폭이라든지 아니면 주기랑 진동수 구하는 거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안 헷갈릴 수 있게 문제 조금만 조심히 풀어주시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소리의 특성. 소리도 파동이라고 했어. 공기 타고 움직인다고 했어요. 매질이 공기라고 했어. 자, 소리라고 하시면 음파고요. 파동인 거야. 물체가 진동해서 발생하고요. 주로 공기를 매질로 전달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소리는 매질이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일 때 모두 전달돼요. 매질이 있으면 전달이 된다라는 거야. 혹시 매질의 정의 기억나세요? 매질의 정의?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었죠.
지금 고체, 액체, 기체 상태는 그 물질의 상태가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상관없이 전달이 될 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진공 상태는요, 물질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네요. 매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파동이 전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소리 같은 경우엔 매질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전달이 안 될 거예요. 학교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고체에서 제일 빨리 전달되고요. 기체일수록 점점 느려져요, 전달 속도는. 그리고 진공 상태는 아예 전달이 안 되더라. 이거 할 수 있죠? 자, 그럼 전달이 어떻게 되느냐. 물체가 먼저 진동을 해. 내가 지금 성대를 떨어. 내 물체가 진동을 했어. 그쵸? 그러면 성대 주변의 공기가 진동을 할 거예요. 주변 공기에 진동이 일어나고요. 이게 타고 여러분들한테까지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귀 안에 뭐 있어요? 얇은 막? 고막 있죠? 그 고막이 또 진동을 해요. 오케이? 그 고막이 진동하게 되면서 여러분이 소리를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요런 파동이 들어왔다라는 정보를 얻은 거지. 맞아? 요 전달 과정 한번 기억해 주세요. 물체가 먼저 진동을 해. 그럼 공기 타고 그 진동이 이동해. 파동이 퍼진 거죠? 그쵸? 파동이 전달되고 나면 여러분 귀 속 고막에서 그 진동에 따라서 움직일 거고요. 그 진동 가지고 내가 소리를 인식하는 거다. 자, 요거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러면 요 소리는 특성 우리 3가지 이야기를 해줄 건데, 소리의 세기, 그 다음에 소리의 높낮이, 그리고 소리의 음색까지 있어요. 소리의 세기는 뭐야? 말 그대로 큰 소리인지 작은 소리인지. 내가 이 소리랑 안 깨졌니? 이게 커다란 소리나 살짝 쳤을 때 난 약한 소리랑 얘네 차이가 뭔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의 높낮이는 얘가 도인지 솔인지, 그쵸? 높낮이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리의 음색 하시면 여러분 피아노 소리랑 바이올린 소리랑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럼 피아노 소리랑 리코더 소리랑 헷갈릴 것 같아요? 그건 안 헷갈릴 것 같죠? 내가 같은 도를 쳐도 피아노에서 치는 거랑 리코더로 부는 거랑 다르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소리의 음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소리의 세기는 뭐 가지고 나타낼 수 있냐? 파동의 진폭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소리의 높낮이는요, 진동수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다음에 소리의 음색은 파동의 파형에 따라서 달라진다 되어 있어. 자, 요거 3가지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외워주셔야 되고요. 파동의 진폭, 진동수, 그리고 파형까지. 자, 그러면 일단 소리의 세기 먼저 진폭에 따라 달라지는데, 진폭이 클 때랑 작을 때 언제 소리가 더 셀 것 같아? 더 클 것 같아? 클 때. 그쵸? 상식적으로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가 나겠죠. 작을수록 작은 소리 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책상을 세게 쳤을 때랑 약하게 쳤을 때의 차이가 뭐냐? 세게 치면 크게 떨리겠죠. 많이 떨리는 게 아니라 크게 떨렸겠지. 크게 떨리니까 진폭이 커지면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약하게 치면 약하게 떨렸을 거야. 진폭 자체가 약해지면서 약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 피아노 칠 때도 세게 누르면 큰 소리 나고 약하게 누르면 약한 소리 나죠. 그 진폭을 조절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 작을수록 작은 소리 넘어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높낮이는 진동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진동수가 많을수록 높은 소리, 적을수록 낮은 소리. 진동수가 작을수록. 자,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진동할수록 진동수가 클수록 높은 소리. 그러니까 도가 아니라 소리 난다고. 오케이? 자, 그런 상황인데 매질이 같을 때 진동수가 커지면요, 파장이 어떻게 돼요? 짧아지는 거 맞아?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이 짧아져. 진동수가 작아지면 파장이 길어져. 우리 방금 이야기했죠? 용수철 빠르게 흔들 때랑 천천히 흔들 때. 빠르게 흔들면 진동수 바뀌지만, 당연히 주기도 바뀌지만,
파장도 짧아질 거다 이야기했어. 그 상황인 거예요. 진동수가 커졌으니까 파장 짧아졌고요. 그래서 높은 소리 같은 경우에 낮은 소리보다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은 거 알 수 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칼림바 혹시 뭔지 아세요? 가져온다니까 깜빡했네. 이렇게 생긴 그 손가락으로 치는 거였거든. 칼림바라는 악기가 있는데 이 악기 같은 경우에 금속 막대의 길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금속 막대의 길이가 달라서 진동하는 횟수를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플룻 같은 관악기는 관의 길이, 펜플룻 같은 관악기는 관의 길이고, 그 다음에 관악기들도 리코더 같은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막는 만큼 파이프가 길어지는 거죠. 관의 길이 다르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악기 같은 경우에 진동하는 줄의 길이를 다르게 하거나 그 굵기를 다르게 해서 그 진동수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높낮이가 다른 소리 만든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진동수랑 높낮이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색 가볼게요. 파형이다 라는 건 지금까지 그렸던 요 그래프처럼 생긴 요 친구의 그래프죠. 요 그래프의 모양이라는 거야. 파형. 요 파형에 따라서 달라진다. 진동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1초 동안 얼마나 진동하는지 세면 되는 거고, 진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세면 되는 건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얘 모양이 어떤 데에 달려있다라는 거야. 이게 피아노 소리라 그러고 이게 바이올린 소리래요. 그러면 파장, 진동수 주기 구할 수 있고 진폭 구할 수 있고, 구해보시면 얘랑 얘랑 지금 같아요. 파장 같고요. 진폭 같아요. 맞아? 같은 음을 같은 세기로 내는데 내가 피아노랑 바이올린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생긴 모양이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모양을 파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외형할 때 형, 형태할 때 형자. 그래서 이 파형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진폭이랑 진동수가 같아도 파형이 다르면 소리 다르게 들릴 거고요. 악기에 따라서 이렇게 파형이 다르니까 다른 소리 만드는 거고, 사람마다도 파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목소리 가지고 우리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파형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내용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내용들은 일단 매질에 따른 소리 전달의 예시, 골전도 헤드셋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여기서 떨리는 거? 그거 우리 뼈를 진동시키는 거거든? 그럼 매질이 뭐야? 매질이 뼈. 그러니까 매질의 그 물질의 상태가 고체 상태지. 고체일 때. 골전도 헤드셋 예시 있고요. 액체일 때는 수중 발레 혹시 본 적 있어요? 물속에서 발레하는 건데, 그 발레를 할 때 음악에 맞춰서 연기를 하죠. 그쵸? 그 음악이 들린다는 거야. 물속에서 또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연기할 수 있다. 수중 발레 액체일 때 예시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질이 없을 때, 진공 상태에서는 소리 전달돼야 안 돼. 소리 전달 안 되더라. 오케이. 기체 상태인 건 그냥 지금 이야기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소리의 파장과 진동수의 관계에 있는데,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는 어떻게 된다? 파장이 짧대.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는 어떻게 돼? 진동수 커져 작아져? 파장 짧을수록 커지겠죠?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 커질 거예요. 맞아요? 괜찮아? 파장 길수록 진동수가 더 작을 거예요. 맞아. 그러면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은 소리는 높은 소리야, 낮은 소리야? 높은 소리. 높은 소리 진동수 커지고 파장 짧아질 거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자를 튕겨서 소리 내기 있는데, 자를 걸쳐놓고 튕기는데 길게 놓고 튕길 때랑 짧게 놓고 튕길 때, 집에 가서 혹시 집에서 자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소리가 달라지는지. 그랬을 때 길이가 네 잠시만. 여기까지 됐을까요? 됐으면 옆에 탐구 B번 볼게요. 소리의 특성과 파동의 요소 있고, 큰 소리랑 작은 소리에서 차이 나는 게 뭐다? 진폭이 차이 난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높은 소리랑 낮은 소리에서 뭐가 차이 난다? 진동수가 차이 난다. 그 다음에 피아노인지 바이올린인지는 뭐가 차이 난다? 파형이 차이 난다. 파동의 모습이 차이 난다. 자, 그럼 밑에 정리 볼게요. 1번에 소리의 세기는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진폭에 따라 달라지고 높낮이는 진동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가 같아도 뭐가 달라지면 소리가 다르게 들린다? 파형이 달라지면 소리가 다르게 들린다. 괜찮아요? 그 다음 확인 문제 1번 볼게요. 소리는 파동이다. 맞아. 큰 소리는 작은 소리보다 진폭이 크죠? 자, 그 다음에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높낮이는 진동수랑 관련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진동수가 같아도 파형이 다르면 소리의 세기가 다르다. 세기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파형이니까 음색이 다르다. 음색이라는 단어 혹시 모르니까 한번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 소리의 특성은 소리의 세기,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음색 등이 있다. 요 소리의 세기,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음색이라는 단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소리의 특성은 파도의 요소랑 관련이 없다. 네, 계속 얘기하고 있죠? 세기는 진폭, 높낮이는 진동수, 음색은 파형. 답 맞을까요? 자, 다음 소리의 세기를 더 크게 했을 때 옆에 문제 2번, 3번. 소리의 세기를 더 크게 했을 때 파동의 요소 중에 뭐가 변한다? 진폭이 변할 거고요. 소리 발생 앱을 이용해서 더 낮은 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동수가 어떤 소리? 더 작은 소리. 그래서 진동수가 더 작은 소리를 낸다. 여기까지 설명하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121쪽으로 가볼게요. 실력 탄탄. 실력 탄탄의 1분 문제 풀 건데, 자, 그림과 같이 문제 책으로 보세요. 자, 그림과 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어떤 파동이 1초 후에 점선과 같은 모양이 되었다. 실선으로 그려진 게 지금인 거고, 점선이 조금 있다야, 1초 후에.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데, 파동이 1초에 얼마 이동하는 것 같아요? 2cm 이동하고 있어요. 실선이랑 점선 2cm 차이 나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파동의 진폭은 10cm이다. 맞아요. 진폭은 마루에서 중심까지 혹은 골에서 중심까지니까. 자, 그 다음에 파동의 파장은 2cm이다. 파장 몇 cm예요? 2cm야? 파장. 파장 하면 길이. 파동의 길이. 마루부터 마루 혹은 골부터 골까지. 그럼 얼마라고 할래? 8cm예요. 맞아요? 맞아요. 8cm야. 2부터 10까지. 8cm로 고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동의 주기는 4초이다. 맞아요? 어떻게 하면 돼? 2cm 가는데 1초 걸렸어. 파장 하나 가는 데는 몇 초 걸리겠어? 4초 걸릴 거야. 맞아요. 그래서 4초이다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파동의 진동수는 0.25Hz이다. 4분의 1 해주시면 되니까 0.25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볼 건데, 그림은 파도치는 바다 위에서 배가 떠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다. 옳은 거 고르래요. 자, 파도의 진폭은 얼마예요? 우리 여기 중심 어디로 끄을까? 여기로 끄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마루, 여기가 골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면 진폭 얼마라고 할래? 5m가 아니라 2.5m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파도의 파장 10m 맞죠? 잘 써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후에 배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오른쪽으로 이동해? 아닐 것 같아요. 그쵸? 이쪽으로 좀 갈 거니까 이제 골에 위치하게 되겠네. 맞아? 골에 위치하게 되면서 아래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고쳐주셔야 되고, 그 다음 파도가 치면서 에너지를 전달한다. 에너지 전달할 수 있어요. 이은이랑 리을 고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1번이랑 2번 문제 이제 할 수 있겠죠? 요 1번 문제 같은 거 특히 중요하니까 확인 꼭 해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 10분 쉬었다가 마저 할게요. 몇 문제만 볼 거고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번 문제 파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지진파에서 매질은 땅이다. 요거는 괜찮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빛이랑 전자기파는 진공 속에서도 전파된다. 우리 수업 시작할 때 첫 번째 페이지에 이쪽에 작은 글씨로 써있었던 1번이 요 내용이었어요. 전파되고요. 파동에는 물결파, 소리, 빛, 지진파, 전자기파 등이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어느 한 점에서 생긴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부르는 것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이 뭐가 틀렸어? 매질은 진동을 이웃 매질로 전달하면서 파동의 진행 방향에 따라 이동한다. 요 부분이 틀렸죠? 맞아요? 이동하지 않고 위아래로만 제자리에서 진동할 거고요. 5번 골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 문제들은 괜찮은데 또 넘어가셔서 요거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줄을 잡고 한 사람이 10초 동안 20회 줄을 흔들어서 발생을 시켰대. 그러면 주기는 얼마야? 주기는 0.5초죠. 10초 동안 20회 흔든 거니까 2분의 1이네요. 0.5초죠. 자, 그 다음에 파장은 몇 미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파장이네. 그래서 3m가 아닌 건 확실히 알겠네요. 맞아요? 3m보다 작고 3m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진폭은 0.4m이다. 진폭 얼마예요? 그렇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0.4니까 우리는 그거의 절반인 0.2m 해주셔야 되고요. 진동수는 2Hz이다. 그렇죠. 주기가 0.5초니까 진동수 2Hz다. 파동은 진행 방향으로 1초 동안 1m 이동한다.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거 4번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번.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 15번. 피아노 건반을 낮은 도부터 높은 도까지 도레미파솔라시도 쳤다고요. 그쵸? 근데 비슷한 세기로 눌렀어요. 그러면 이거는 높낮이 보겠다는 거잖아. 그쵸? 높낮이 중에서 골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같은 솔 음을 쳤대. 높낮이가 같아. 근데 리코더랑 피아노가 다르대요. 이건 뭐야? 음색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4번 골라주셔야 돼요. 가에다가 소리의 세기로 고르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비슷한 세기로 눌렀다라고 분명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가나 다가 있고요. 가는요, 진폭이 나에 비해서 크고 진동수는 다에 비해서 크고요. 그러면 소리도 크고 높은 소리가 나겠네.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엔 진폭이 작고요. 진동수는 가랑 같아. 나보다 훨씬 크고요. 그쵸? 그러면 소리는 작은데 높은 소리가 날 거야. 자, 그런데 다는요, 진폭은 큰데 진동수가 작아. 그러면 소리의 세기는 큰데 낮은 소리가 나겠다. 맞아요? 파형은 다 똑같죠? 자, 그럼 기억. 가와 다는 소리의 세기가 같다. 똑같아요. 왜? 둘이 진폭이 같아. 그쵸? 자, 그 다음에 나는 다보다 낮은 소리 아니고 높은 소리죠? 가와 나는 소리의 높낮이가 같다. 높낮이는 진동수로 보는 거고 진동수 같고요. 나가 가장 낮은 소리가 아니라 가가 가장 낮은 소리죠. 기억이랑 디귿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19번. 소리 분석 프로그램 이용해서 같은 시간 동안 두 가지 소리의 파동을 모습으로 나타냈고요. 자, 진폭은 누가 커요? 가가 더 커요. 나에 비해서. 자, 그럼 가는 나보다 큰 소리이다. 요거는 맞는 얘기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가는 나보다 높은 음인지 물었어요. 진동수 봐야 되죠? 진동수 누가 더 커? 나가 더 커. 그러면 가보다 나가 높은 음이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진동수와 파장으로 소리의 크기와 높낮이를 비교할 수 있다. 자, 이번 어디가 틀렸을까? 틀렸는데? 그렇죠. 소리의 크기는 비교가 안 돼요. 진동수랑 파장으로 높낮이 비교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크기 같은 경우는 진폭이랑 관련이 있는 거라서 진동수나 파장이랑 관련이 없죠. 그래서 기억 고르시면 돼요.
오케이? 나머지 문제는 그래도 대부분 괜찮았던 것 같아서 이 정도 해설하면 될 것 같고, 어렵진 않아요. 문제 난이도가. 그렇죠.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워지진 않는데 헷갈리거나 조금씩 잘못 보거나 실수해서 틀리는 파트라서 실수 안 하고 다 맞추는 걸 목표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일단 숙제 먼저 알려드리면 오늘 숙제 121쪽까지 O2 풀어주실 거고, 본교재 파동부터 여기 파동 112쪽부터 파동이었네요. 여기부터 121쪽까지 풀고, 그 다음에 뒤에 단원평가 문제는요 124쪽부터 파동 문제거든요. 124쪽 13번부터 여기부터 125쪽까지 하는데 125쪽에 19번, 20번, 21번은 안 푸셔도 돼요. 시험범위 아니에요. 오케이, 됐어? 이렇게 19, 20, 21 아니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일단 프린트 먼저 푸실 거예요. 됐을까요? 오케이.